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겁지만 필요한 얘기. 네. 예, 그렇죠. 오늘은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얘기를 풀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심각합니다, 정말. 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자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베르테르 효과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인을 잃게 되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베르테르 효과와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모방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평소에 이제 자살 사고를 갖고 있고 그런 자살 잠재적인 위험이 있던 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자살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걸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모방 자살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붙은 거죠? 네, 이게 그 1774년에 괴테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연인 로테가 이제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그녀와 추억이 담긴 청색 코트랑 노란 조끼를 입고 자살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린 이후에 그 노란색 조끼를 입고 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게 사회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본따서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도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있죠. 네, 저 2003년에 홍콩 배우 장국영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같은 방법으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살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배우 이은주 씨가 사망한 이후에 그 이후 2달간 자살 그 한 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495명이나 되었다고 하고요.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그 이후 2달간 자살자 수가 1,00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유명인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자살을 잇따라 하시는 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수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꼭 그 어떤 연예인의 팬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팬이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꼭 팬이 아니더라도 유명인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거든요. 영향력 없이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요. 유명인의 자살은 꼭 팬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베르테르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일단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결국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겠죠. 결국은 저는 베르테르 효과가 평소에 자살 생각이 없던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이제 자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근데 이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살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커다란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실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용기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이라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명인들 자살이 특히 청소년들한테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네. 이거는 그 배경이 뭘까요? 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네. 결국 성인이라고 하면 음.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된 그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영향보다는 내 안의 의견이 네. 어느 정도 공고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청소년은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주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의 자살이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틀림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전혀 우울증이 없다. 그런 사람도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거는? 네. 우울증 부분. 네, 영향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뭐 집에서 제가 TV를 봐도 어떤 연예인의 자살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뭐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막 거기서 되게 안타까운 감정을 토로하고 예. 뭐 이런 감정들을 표현을 하시거든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평소에 뭐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네. 그런 나쁜 영향까지 미치지는 않게 그렇겠죠. 되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우울증이 있다거나 자살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의 퀄리티와 퀄리티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로 보니까 위험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범위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네. 있는 거군요. 어쨌든 영향이 있는 거는 사실이 누구한테나. 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다루는 각종 매체들인 특히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고 전달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그 미국의 자살 연구학자 필립스라는 분이 연구하신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언론의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분이 1948년부터 1968년까지 예.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자살 기사를 보고 자살 보도량이랑 일면에 얼마나 자살 기사가 올라왔는지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 네, 이런 부분과 실제 자살이 일어난 자살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자살 보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자살도 많아지고 일면에 많이 실릴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요. 그게 보고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책임성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도 이제 자살 보도와 관련된 기준이 있죠. 네. 네. 뭐 이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보건복지부가 한국기자협회랑 중앙자살예방센터랑 같이 2018년 7월 31일에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네. 네, 뭐 대략적인 내용은 자살 사건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는 다루지 않도록 할 것, 네, 이런 것들을 저 보도 기준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에서는 실제 그 자살 사례가 감소했다 이런 보고가 있던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연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홍진 교수 연구팀이 예. 연구를 한 건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자살률 추이를 분석을 했더니 네. 결국은 우리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하는 것과 실제 자살률의 연관성 그리고 이런 보도 기준을 갖추고 나서 실제로 자살률이 떨어졌다라는 걸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자살 보도 기준이 시행된 이후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자살 그 보도 기준이 마련된 네. 전이랑 네, 네. 마련된 후랑 이걸 비교를 했는데요.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자살 관련 보도가 나간 후에 네. 한 달 동안 그 일반인 자살률이 18% 증가했다. 그러니까 자살 보도가 되지 않았을 때보다 와, 자살 보도가 18%나. 했을 때 18% 증가했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됐는데 이 보도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예. 이 증가 폭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죠. 이거 어떤 그 자살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신중을 기하면 증가 사례가 줄어든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셈인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네, 뭐 파파게노 효과 말씀 주셨는데 그 이게 볼포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4대 오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마술피리라는 작품에서 그 파파게노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파파게노라는 그 주인공이 연인인 파파게나가 죽자 같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새 요정이 그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때 이제 자살을 하고자 했던 생각을 접고 그 생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파파게노 효과라는 게 생겼고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게 이제 괴테 작품. 근데 이 괴테가 마술피리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마술피리 후속편을 또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되게 뭐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실 세계에는 요정은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이를 대신할 그런 역할을 수행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언론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짧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 자살에 대한 기사가 적어지고 그리고 일면에 보도하는 거를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뭐 연예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이 다뤄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모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취약한 연예인이 그런 걸 계속 보게 되면 아, 내가 죽고 나면 저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욕만 달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 나를 추모하고 좋아해 주네 라는 자극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그 추모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한 번쯤은 해보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직 빛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생활고에 힘든 분도 계실 테고, 물론 잘 나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심적으로 취약한 분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렇죠, 있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연예인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이걸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쉽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추모라는 게 긍정적인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유인 요소는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네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제가 앞서 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자살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캠페인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살이 높냐라는 건 일단 딱히 뭐 교과서에 이렇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 추측은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히 발전해서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은 저는 급격한 발전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상징적이죠. 아주 상징적.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급격한 발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열하게 살았겠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피땀을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경쟁을 시켜야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업글 인간이라는 주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극이 주어져야 내가 괜찮은데 할 수 없는 범위가 늘어날수록 결국은 그게 스트레스의 양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쟁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남이라는 요소가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로서 되게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글 인간에서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건 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는. 네네. 이런 부분들로 초점이 맞춰지면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의 양이 줄 텐데 네.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라는 것 자체는 그 경쟁이라는 게 주는 심리적인 어떤 무게감은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스트레스랑 연관이 100%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도 분명히 연관이 있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좀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트레스 뭐 모든 분들 갖고 있겠지만 그 경쟁이라는 말,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아주 가깝고 그 안에 경쟁 안에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자살 증가율도 청소년들이 높은 이유도 네. 그 부분과 맞닿아 있겠죠. 네, 맞닿아 있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그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라 네, 청소년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분석이 되어 있던데요. 말씀하신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경쟁. 네, 과거에 비해서 네.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나 경쟁에 몰려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혼율 증가.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자식이 받을 만한 충격이 세상 그 어떤 충격보다 크겠죠, 정말. 네, 얼마나 네. 크겠으며 또 아무래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 세심하게 케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거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자살 관련 그 자살 유발 정보가 요즘에는 거의 SNS를 중심으로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또 쓰이고 있다. 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부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사실 자살하는 사람한테도 너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그 무서움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SNS가 없을 때는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한계고 예. 그 사이에서 나랑 비슷하게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SNS는 같은 주제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네. 나만 이러지 않네? 저 사람도 비슷하네? 저 사람은 실제로 시행했네? 라는 걸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거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 사전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말 큰 결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런 징후 같은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자살하시는 분들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네네. 많은 징후를 남겨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자살이라는 게 너무나 어떻게 약간 터부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자세하게 물어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는 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네, 그게 더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보다 이미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일기라든지 네. 아니면 주변에다가 푸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남겨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자살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징후를 일단 포착하면은 그렇게 움직여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살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살의 위험 요인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예. 일단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전에 자살 시도한 과거력이 있느냐. 입니다. 이전에 한번 자살 시도한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10%는 결국은 자살로 사망을 한다. 고위험군이네. 네, 아주 고위험, 가장 큰 고위험군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자살 시도한 사람들의 80%는 예. 또 자살 시도를 할 확률이 아, 80% 정도 있다라고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과거력이 과거력. 있다라면 조금 더 면밀히 아. 세심하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인상 깊게 본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음. 둘 중에 자살 위험군이 어느 쪽에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낮은 쪽이요. 네, 보통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어? 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살 위험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틀렸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린 질문이기도 아, 그래요? 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요소거든요. 예. 네, 뭐냐면은 특히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이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을 때. 아.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자원, 절대적인 것들이 중요할까? 아니면 상대적인 자원, 상대적인 가치가 더 중요할까? 라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상대적으로 어떠냐? 라는 부분이 우리 심리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내 안의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물질만 추구하지 않게 되는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예를 들어서 자살 충동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 네. 이럴 땐 어디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신과 병원 정신과 병원. 방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정신과 병원에 방문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1393이라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상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1393에 전화를 하시면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울감 얘기도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울감을 극복하는 그것이 이제 자살을 좀 방지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극복하는 방법 네.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평소랑 좀 다르다. 내가 가진 모습이 평소랑 내가 원래 보였던 모습과 스스로 다르게 느껴진다. 아니면 제3의 타자가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꼭 정신과 병원에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그 모습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주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모습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원래 모습대로 돌려줄 수 있는 게 그 저희가 쓰고 있는 약들이거든요.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와 달리 너무 우울한 기분이 많아지고 모든 거에 대한 흥미도 사라지고 식수면 변화도 생기고 그게 주변 사람들에서 자꾸 그렇게 피드백이 된다라면 저는 무조건 정신과 병원에 방문을 하는 게 제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이 오래 지속되고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맞습니다. 전문의를 찾아서 네. 진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입이라는 말이 좀 어감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그 민감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안아주고 또 지켜봐 주면 지금의 그런 자살로 인한 그 희생, 그 자살로 잃는 그 생명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인드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